열심히 하는 사람 중으로 이렇게 인식이 됐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깊은 음식, 치유 식사 이 부분을 들고 이 자리에 서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참 의아하게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예, 제가 이 사역을 맡아서 하게 된 동기는 참 건축 설계를 갖다가 참 평생 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술, 담배 싹 정리되고 나니까 직업 전환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을 하다가 참 하늘만 봐도 평생 먹고 산다고 하는 것이 실제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럼 죽을 때까지 직업 전환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려면 뭘 가지면 좋겠냐. 그때 고민하다 보니까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 영적인 의사가 되면은 죽을 때까지 입만 있으면 되니까. 두 번째, 또 정신병 카운슬링 하는 걸 해도 뭐 기력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고, 세 번째, 밥은 항상 먹어야 되니까 식생활을 잘못해서 만들어진 성인병 케어하는 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세 가지가 동시에 다 응답이 다 돼버렸어요. 이제 이런 상태가 이제 지금 오게 돼서, 그래서 95년 6년도에 미국에 팀 사역 왔다 갔다 하면은 그때 당시에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걸 움직여 가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때부터 현미를 가지고 식생활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참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들어가면 100% 현미 발효식을 먹고 있지 다른 걸 먹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이 오늘 이 자리까지 왔고, 그러나 복음보다 앞서는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때를 기다리다 보니까 작년도 9월 달부터 유 목사님이 깊은 음식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시간표가 됐구나.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되고, 이번에도 이제 6월 23일 날 유 목사님 전도기획팀 모임에서 나왔을 때 구체적으로 뭐 무슨 말씀하시면 이런 말씀하시죠. 치유팀이 5팀을 말합니다. 의료팀, 두 번째 호흡팀, 세 번째 운동팀, 네 번째 식사팀, 다섯 번째 환경팀, 이 메시지가 나와요. 그걸 보고 그렇구나. 그러고 쳐다보니까 환경에 조성하는데도 이때를 위해서 제가 건축 설계를 한 20년 이상을 했고, 직간접적으로 23년을 하고 그 당시에 이렇게 움직여,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봅니다. 서서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많은 이런 것이 있지만, 오늘 이제 깊은 음식에 관하여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번 이제 목회대학원에 갔을 때도 가만히 생각한 게, 이게 뭔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로다가 음식으로도 질병을 치료하는 이 부분이 뭔가 자료를 남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목회대학원인데 정식으로 해서 논문을 써가지고 이걸 자료를 남겨야지만이 참 세계복음을 하는 중요한 제자들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이래서 논문 주제도 이렇게 지금 이미 정해놓고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깊은 음식에 대해서 일단 정의를 한번 내려봐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깊은 음식을 구성하는 게 첫 번째 원래 음식, 두 번째 좋은 요리, 세 번째 좋은 식사. 결론으로 얘기하면 이걸 담아낼 수 있는 부분들, 그것이 그러니까 가정 힐링센터 이런 걸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제자 사역을 이끌어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다가는 이 깊은 음식 이럴 때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은, 지금까지 왔던 걸 많은 얘기하죠. 유 목사님도 말씀하시면은 지금 조미료를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조미료가 너무 심하게 먹었다, 과다 섭취했다, 그리고 소금을 작게 먹어라, 설탕 작게 먹어라 이런데, 실제 식품 쪽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은 마귀가 만들어 놓던 인간 멸망시키는데 세 가지 식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첫째 백설탕, 백미, 백밀가루, 이렇게 300식품이라고 하면 백미, 백밀가루, 백설탕 이런 부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간에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면, 우리 전사님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데 전사님 아들 며느리 있죠? 네,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제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 수첩에도 오늘 보니까 99.9%의 사람들이 복음 아닌 다른 거에다 전부 다가 빠져 있다고. 마치 저는 그게 어떻게 들리냐면은 99.9%의 사람들이 깊은 음식을 안 하고도 다 뭐요? 먹거리에 맛에 중독이 돼 있고 식중독에 다 걸려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 얘기를 들 때 말씀드리면, 정의를 내면 깊은 음식을 뭐라고 제가 정의를 내느냐면은, 깊은 음식은 맑은 피를 생산하고,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온몸에 약 60개에서 100조 개 되는 이게 세포를 배양하는 음식이 깊은 음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잠깐 보면 이런 얘기가 되죠.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시간도 1분이면은 우리 몸에서 피가 만들어지는데 적혈구가 1억 6,666개씩 만들어져요. 1시간 동안에 피가 얼마나 만들어지냐면 100억 개라고 하는 적혈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건 아무 때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단 먹었던 음식, 두 번째 뭐냐면 중간중간 마셔지는 맑은 물, 세 번째 호흡을 수시라고 했잖아요. 호흡할 때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쳐다보면은 쉽게 얘기했을 때 뇌를 살리는 깊은 호흡, 참 영혼을 살리는 복음 누린 기도, 몸을 살리는 이 음식이 따라주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도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빚어 코에 생기를 부는 생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막바르고, 또 육체의 생명의 피 속에 있는 피가 죄를 사한다. 피가 죽으면 다 죽는 거란 말이에요. 피가 안 통하면 어떻게 돼요? 죽죠. 돈이 유통이 안 돼버리면, 안 통하면 부도나요. 말이 안 통하면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터져요. 똑같이 이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맑은 피를 생산하고 60조 개에서 100조 개가 되는 세포를 배양하는 음식이 깊은 음식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잠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얘기하는 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박영일 목사님 아들 며느리가 오늘 왔어요. 아버님, 오늘 참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 삼각산을 가더니 가갖고 삼겹살을 가갖고 야외 가갖고 맛있게 여기 놀러 갔다 옵시다, 이래갖고 모시고 갑니다. 가는데 뭘 갖고 가느냐면은 삼겹살. 잘 들어보세요. 또 두 번째 구워 먹으려는 게 번개탄. 세 번째 뭘 갖고 오냐, 이제 적세라고 그래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갖고 가냐면, 이거 보니까 장모님이 이렇게 갖다 주신 게 매실류다가 매실류 효소를 만들어 놓은 게 좋다고, 매실류 만들었다고 하면 효소. 그리고 여기다가 가서 또 먹읍시다, 이래갖고 꽃감. 그리고 또 하나 더 갖고 간 다음에 여기다가 복숭아 이렇게 갖고 왔어요. 이래갖고 가서 이제 앉아갖고 자연도 좋고 하나님의 세계를 찬송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시컷 먹고 나왔는데 이제 손자도 데려가고 같이 갔어요. 다 가서 먹었으면, 겉으로 보면 얼마나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같이 가서 맛있게 먹고 이렇게 먹었습니다. 하나하나 이걸 파고들어 보면요, 삼겹살 이래버리면은 이것이 1kg을 갖다가 굽고 태우는데 나오는 이 유해 물질이요, 담배 600가지를 피운 거하고 똑같은 만큼 나옵니다. 번제물을 태우고 냄새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게 나오기 시작하죠. 두 번째 번개탄, 이러면 이거 번개탄은 고기 구워 먹으라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건 폐자재를 갖고서 연탄 불질하고 만드는, 이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유독가스, 적세, 이런 게 신색에서 나오는 거, 이게 뭐냐, 중금속. 효소에다 묻혀도 그렇게 효소라고 해서 매실로 만들었는데 보니까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백설탕이 반이요. 그러니까 완전히 설탕에 번복을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제 가가 다 먹고 나 꽃감을 먹게 됩니다. 꽃감을 먹는데 보니까 가고 와서 보니까 꽃감이 깎아 놓으니까 좋은 걸 산다고 거머틱틱한 거 사면 좋은데 붉은색이 나는 걸 딱 샀어요. 그래서 꽃감도 같이 파고 들어보니까 이게 붉은색이 나서
오감을 자극시켜서 맛있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다 황을 뿌렸어요. 황을 뿌려놨는데 이거를 먹고 입에 들어가니까 침하고 움직여지면 이게 뭘로 바뀌냐? 황산으로 바뀝니다. 황산으로. 여기에다가 후식으로 하나 더 먹는다고 해서 이제 복숭아를 먹는데, 복숭아도 자외선을 받아가지고 움직여지는 복숭아 때문에 좋은데 이게 아니라 반대로 여기 종이로 싸갖고 왔기 때문에 자외선을 하나도 안 먹는데 속에는 좋은데 완전히 농약을 쳤다 농약이 그 안에 하나도 벗어나지도 않는 이런 걸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아들 며느리가 부모님을 효도를 하고 참 즐기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가서 이걸 다 분석해서 먹어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것이 내 몸을 병들게 만들고 가정을 병들게 만들고 가문을 싹 다 병들게 만드는 이게 그대로 숨어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식생활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면 여기 조금 깊이 들어가서 보면 저희들이 밥을 해먹고 그렇게 움직이는 걸 쳐다볼 때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내가 성인병 만드는 주범이 돼 있고 우리 가정이 성인병 만드는 공장이 돼 있는데 이걸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잠깐 이렇게 드리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깊은 음식 이라고 하나하나 깊이와 내용을 좀 달리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래 음식이라면은 현미를 줬지 백미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현미쌀을 다 준 겁니다. 이거. 현미. 두 번째 여기다가 움직여서 얘기하면 이제 간편식으로다가 움직여서 여기다가 밀을 줬지 밀을 줬고 주식으로 그래서 쌀이 지구 인구의 3분의 1의 주식으로 사용합니다. 밀이 지구 인구의 3분의 1을 밀이 사용을 합니다. 서양 음식 가면 밀가루가 주식이 되어 있고 이래 됩니다. 여기에 또 간편식으로 들어가면 고구마, 감자, 옥수수, 단호박 이런 거는 굉장히 간편식이지만 중간중간에 주식으로 먹어도 손톱만큼도 손색이 없을 만큼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깊은 음식이라는 거 이런 얘기가 돼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좋은 요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현미를 그냥 갖다 현미를 밥을 집어내는데 이걸 백미로 다 싹 바꿨어요. 이래 바뀌니까 어떻게 하냐? 이게 가공을 하는 과정이죠. 가공이라는 과정 속에 어떻게 바뀌어가겠지 하면 현미 영양의 95%가 낭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백미는 5%짜리밖에 음식이 안 되는 거죠. 이걸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그게 가공하고 요리하는 과정이 얼마나 날라지는지 몰라요. 밀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공하는 과정 중에 밀기는 다 빠져나가고 백밀가루만 딱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산상 수치를 쳐다볼 때는 백미의 5% 영향을 현미밥 한 그릇하고 백미밥 20그릇하고는 똑같다. 계산상 수치는 그렇게 나와요. 5%짜리니까. 그런데 2000그릇을 갖다 둬도 현미밥 한 그릇 쫓아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현미에서 백미로다가 도정하는데 날아갔던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이런 것들은 다른 데서는 이게 보충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잘 알아보시면은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하고 미네랄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냐. 비타민은 이 주식에 따지면 0.3%나 요 정도로다가 비율이 나오는데 미네랄 같은 거는 0.01% 이렇게 되는 게 수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미량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지나친 가공이라는 이 절차를 밟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게 문제가 되는지 모릅니다. 조금 전에 이거 얘기 드렸잖아요. 삼겹살도 불에 태우면서부터 얼마나 나오는지 모릅니다. 삼겹살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음식에 탄다고 하든지 튀기든지 이런 것도 움직여지면 그 안에도 반드시 뭐냐면 이와 같은 발암물질들이 다 거기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래 움직여 가기 때문에 좋은 요리라고 하는 이 과정, 요리하는 과정에 지나친 가공, 그 다음에 요리할 때 영양 파괴, 영양 낭비, 이게 얼마만큼 심하게 지나가고 있다는 이 부분을 딱 움직여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좋은 요리라고 하는데 이런 데서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좋은 요리를 하나 더 얘기 드리면은 현미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놓고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여 가면은 현미쌀은 살아있는 쌀이요. 백미는 죽은 쌀입니다. 그리고 발화현미도
발화시켜서 동결시키면 이것도 죽은 쌀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죠. 이런 부분은 이제 잠깐 보면서 느껴지는데, 살아있는 쌀을 계속 먹어버리면은, 현미쌀을 먹으면은 뭐가 나오냐? 알칼리성 피가 나옵니다. 알칼리성. 그리고 산성식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백미를 계속 먹으면 산성피로 바뀝니다. 이거는 의학과학적으로 어떻게 얘기했냐? 알칼리성 피일 때는 암세포가 3시간에서 8시간이면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산성피 속에서는 암세포가 3분의 1은 죽고 3분의 2가 살아서 활동을 합니다. 이래 돼서 이게 점점점 들어가서 몸을 움직이가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미쌀로다가 100% 해먹고 백미를 해먹는 이 차이는 계산으로다 따질 만큼 천국과 지옥만큼 왔다 갔다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움직여주고, 그래서 현미를 발화를 시켜서 밥을 먹게 될 경우 같으면 요 쌀lun에서 있는 영양 중에서 베타시스테롤이라고 하는 항암 성분이 활성화시켜가지고 가장 항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고, 두 번째 쌀겨 속에 있는 여기는 가바라고 하는 이 성분이 발화를 시킬 때 이렇게 뿌리를 내립니다. 이때 100g의 쌀 속에 1인분이 100g인데 8mg이라고 하는 가바 상품이 들어갔던 것이 10시간 정도에서 12시간 정도 움직이면 이게 37.5배가 늘어가고 300mg까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바뀌면은 발화시켜서 밥을 지으면 현미밥만 계속 먹어도 현미밥 먹을 때마다 뭐가 일어나냐면은 항암제 먹는 거하고 똑같고 혈압 강화제 먹는 거하고 똑같고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거 똑같은 결과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 원리가 메시지로 와서 바뀌면서 이거 바꾸면 먹으면 다 끝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좋은 식사다. 이것도 식사하는 것도 다양합니다. 식사법에서도 뭐냐면은 오늘도 이제 아침 식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늦게 식사를 했는데 아침에 7시 전후에 식사하고 5시간 건너뛰어서 12시에서 1시 사이 밥 먹고 또 건너뛰어서 6시 전후로 밥을 먹고 5시간 정도 움직여서 밥을 먹는 게 가장 시간이 5시간이라고. 근데 아침에 금방 먹고 세참 먹고 저녁 먹고 이것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으키는지 몰라요. 이런 부분들에서 움직여가게 되는 게 이것도 식사를 하는 것도 이렇게 달라지고 식사하는 여기 식사하는 방법과 또 소화하는 과정, 이 소화하는 과정도 이것도 좀 알고 식사를 하면 굉장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냐? 소화 속도에 따라서 달라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2시간이면 소화가 되네. 백미밥을 먹으면 3시간. 그 다음에 현미밥을 먹으면 기본이 4시간 이상 5시간까지 갑니다. 이렇게 달라지는데 이거를 갖다 놓고 뭐라 그러냐? 현미밥은 소화가 안 돼. 이렇게. 완전 매도해서 이렇게 바꿔놓기 시작해요. 반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이 현미밥을 먹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과일이라든가 백밀 이런 걸 먹어버리면 우리 위는 먼저 먹은 걸 밑으로 내려보내버리고 다시 들어오는 걸 해가지고 위에서 또 소화시키려고 작업을 해요. 이때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먹은 게 빨리 부패가 돼서 앞에 먹은 걸 갖다 나중 먹은 게 뒤에 먹은 걸 뒤집어 씌우면서 이상 발효를 이렇게 해서 가스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소화 속도에서 나오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맛있게 즐겁게 감사하면서 먹을 때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이게 식당에 지나가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자, 깊은 음식은 맑은 피를 생산하면서 세포를 배양하는 것이 깊은 음식이다. 원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현미와 밀같이 통곡식 종류로 하는 게 좋다. 소금 작게 먹으라고 얘기하지 말고 통곡식을 먹어보세요. 소금을 작게 먹게 돼 있지. 원리가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 다음에 가공과 요리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다. 먹는 것도 이제 식사하는 것도 이게 식사 문화가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다. 이래서 이렇게 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 이렇게 움직여가면은 이번에 와서 사실 전략적 이런 걸 좀 움직여가면서 가려고 할 것 같으면 저녁 식사를 잘 먹고 오늘 아침에는 전부 다 금식을 시켜야지 맞아요. 장 청소 같은 거 한번 딱 하고 그리고 점심도 바로잡아 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메뉴는 뭐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차분차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녁을 안 드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녁부터 좀 작게 드시라고 해서 콩나물 현미죽을 갖다가 어저께 저녁에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배가 좀 덜 차도록 이렇게 그러나 부족하지 않다는 걸 느끼게 가장 숙면할 수 있는 식사를 제공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 말이 국수지 100% 현미국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심에는 뭐냐? 100% 이제 현미밥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저녁에는 현미 떡국이 나갑니다. 내일 아침에는 이제 현미 이게 국수를 할지 밥으로 할지 이렇게 준비해 주고, 밥으로 하려고 이제 그리고 내일 이제 점심에는 어떻게 움직이냐? 간편식이라는 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 갖고 현미떡, 백설기 하나, 감자 하나, 고구마 하나, 그리고 오이 냉국 준비해 갖고 간편식으로 나갈지는 그렇게 해서 제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 총 달아서 움직여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점점점 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5개 팀이 되잖아요. 의료팀, 그 다음에 호흡팀, 운동팀, 식사팀, 환경팀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움직이면서 가만히 보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움직여 가면은 제일 첫 번째 가정도 숙면할 수 있는 취침 환경이 만들어져야 돼요. 숙면할 적에 면역이 가장 좋아지면서 NK-세포가 증식이기 때문에 이렇죠. 두 번째, 세포를 배양할 수 있는 세포 배양식, 식사. 세 번째, 씻고 닦고는 청결 환경. 네 번째, 면역을 증진시켜줄 수 있는 정서적인 환경. 다섯 번째, 영정육자 면역을 증진하면서도 제자사역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은 완벽하게 실이 식사를 통해서 여기 질병과 질환으로 나누는데, 질병은 병원과 의사가, 질환은 우리 몸에 피가 통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순환만 잘 되면 이거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피가 통하고 그다음에 소화가 대사작용이 잘 되면 이게 다 되게 돼 있거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완전히 회복시켜가는 이런 과정이 이렇게 밑그림이 그려지는 상태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준비되는데 이번에 가장 첫 스타트 하다 보니까 많이 좀 긴장도 되고 준비하는데 서툰 것도 있는데 앞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전문성을 갖춰가지고 이제 뭐랄까 약 먹고 병원 가는 걸 당연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약 먹는 것이 이상하고 병원 가는 게 이상하고 그래서 건강에서 40주를 달려가는 그런 건강의 시작과 랩넌트 운동의 시작과 그 다음에 지도자를 양성하는 시작, 시니어 산업인 메시지에 주셨던 말씀 그대로 움직여주고 깊은 음식이라고 이 음식 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자기 몸을 다 살려내는 그런 증거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그동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짧은 시간에 간증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각 사람에게 적용되게 하여 주셔서 날이 갈수록 전문성을 갖춰져서 세계복음하는 최고의 치음식을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